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금융권 어떻게 될까요? 우체국은 안전할까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1금융이 망한다? 요거는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 우체국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안전하다. 1금융도 웬만하면 안전하다. 늘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을 왜곡하고 있는 게, 저희가 은행권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2금융권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이 리스크가 1금융권까지 번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1금융권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안 했어요. 진짜 크게 터져가지고 세계적 위기가 오면은 1금융권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도 1금융권이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와가지고 뭐 그럼 돈은 어디다 맡겨야 되나요? 1금융권도 위험하다는 소리인가요? 저희가 무슨 세계 종말을 말한 게 아니에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세계 종말 예언한 것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다만 1금융권까지 리스크가 번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제일 위험한 게, 첫 번째가 가장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부동산 PF죠. 얘만 위험하냐? 기업 부채가 위험하고요, 가계 부채가 위험합니다. 그 중에서 1, 2순위를 PF랑 기업 부채로 쓴 이유는, 라이트하우스 너네 맨날 가계 부채 위험하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기업 부채 중에서 특히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부채가 매우 위험해졌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 들어가는 거 보세요. 기업 부채 들어가고 부동산 PF 들어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가계 부채의 경우는 안 터지게 만들려고 금리를 엄청나게 눌러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기사를 하나 보실게요. 기준금리는 동결인데 은행 금리가 17개월 전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1월, 23년 1월에 기준금리를 3.5%까지 인상을 했는데, 현재 대출금리는 하는 기준금리가 연 2.5%일 때랑 비슷한 수준이다. 즉, 금리를 관치금융으로 억지로 눌러놓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억지로 눌러놓으니까 터질 게 안 터진다. 자, 조금 비이상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여드름이 엄청 커졌어요. 눌러서 터트려야 돼. 누가 봐도 터트려야 되는데 그걸 안 터트리게 계속 막고 있어요. 그러면은 터져가지고 쭉 짜는 게 사실 덜 아프죠. 터트리는 순간은 더 아프겠지만 터트리고서 쭉 짜내고 나면은 덜 아픈데, 이게 계속 커져 있으니까 계속 아픈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난 약 바르는 것도 아니에요. 진통제만 바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커져가는 거고. 가계부채 저렇게 누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가계부채 저렇게 누르고 하니까 막상 기업부채 쪽에는 금리가 안 낮아져요. 그러니까 기업부채 금리가 안 낮아지는데, 문제는 채권 시장이 우리나라 문제가 크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국채지수 편입 못하는 건 기본인 거고, 레고랜드 사태 터졌죠? 그 전부터 PF 문제 있었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죠. 채권 시장이 문제가 커지면은, 문제는 채권 금리가 높냐 낮냐를 떠나서 채권 수요가 없다.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사람들이 사주면 되는데 사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채권 발행으로 돈이 마련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은행 가서 빌린 거예요? 근데 은행이 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느냐? 아니요. 정부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있죠.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가계부채 금리를 누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업부채 금리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고, 기업부채는 그래서 금리가 계속 올랐어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또 상생금이 화나니까 또 가서 쥐어 짜내가지고 도와주는 거고. 근데 돈 없는 곳에다가 돈 빌려주면은 갚을 확률이 높아져요? 아니면 부실채권이 될 확률이 높아져요? 추정 손실이 역대 최대다. 쌓이고 또 쌓였어? 전 은행권이 지금 비상 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연체율은 어때요? 1월 연체율 또 상승 전환했습니다. 연체율이 늘어나고 추정 손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무슨 소리예요? 추정 손실이 뭐예요? 정상? 묘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여기서 여기 넘어가면 부실채권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정상채권, 여기는 위험한 정상채권, 아직 정상채권 취급받는 정상채권, 그 다음에 여기가 고정, 얘를 기준으로 얘 이하면 다 부실채권이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그래도 부실채권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부실채권 비중 보면 그렇게까지 높지 않네요. 지금 PF 사업장을 다 연장해주면서 요주의로 넣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많이 안 늘어났는데 요주의 이하 여신 비율은 엄청나게 올라갔다. 저축은행 이런 데 보면. 그러면은 자, 정부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된 요구예요. 첫 번째, 상생금융을 해라. 두 번째, 가계부채를 줄여라. 기업부채는 뭐 이미 많이 부실화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요 두 가지를 지금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상생금융은 뭐 해야 돼요? 상생금융 하려면 금리 낮춰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3.5%인데 기준금리가 2.5%인 수준까지 떨어져 버린 거다. 근데 금리를 낮추면 어떻게 돼요? 가계부채가 늘어나죠. 그리고 문제는 아까 요런 것들 터지기 전에 PF 위험성이 커지니까 PF 지원을 어디서 짜내서 해요? PF 터지면 이금융이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금융 위험해지는 거 막기 위해서 PF에다가 보증해주고 자금 지원해라. 그러니까 1금융 아니면 허그, 그 다음에 LH, 캠코. 여기서 펀드 조성하고 보증해주고 사주고 공매해줘라. 지금 딱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근데 PF가 해결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PF 사업장이 제대로 정리되고 있어요? 안 되죠. 부실 사업장 정리하겠다라고 해서 정리되는 것들은 다 부실 사업장일 텐데 그 부실 사업장을 누가 사요? 두 번째, 허그 돈 있어요? 없죠. 그리고 두 번째, PF 연체율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죠. 엄청 늘어나고 있죠. 지금 얼마 안 늘어나고 있다. 퍼센테이지상으로 얼마 안 늘어나고 있는데요. 얼마 안 늘어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총량이 커져서 그래요. PF 총량이 계속 커지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게 들어오자마자 연체될 수는 없죠. 총량이 커지면은 연체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연체 채권은 똑같더라도. 근데 불구하고 총량이 커졌는데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연체 채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 공매가 똑바로 되고 있어요? 공매 안 돼요. 이 상황에서 허그 돈이 있어요? 허그 돈 없으니까 지금 작년에 허그 자본이 한 4조 정도 있었는데 4조 대위 현재 해주면서 거의 작살나가지고 또 4조 지원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 채권도 발행하고 있죠. LH 괜찮아요? LH 채권 발행하고 있어요. 캠코 공매. 캠코에 들어오는 게 한 1년에 2조 정도 돼요? 2조 정도 공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부실 사업장이 한두 군데예요. 근데 부실 사업장 뿐만이 아니라 이금융 공매도 받아줘야 돼요. 부실 채권. 지금 저축은행 같은 데서 캠코에서 안 받아줘서 부실 채권 못 팔아가지고 연체율이 엄청 올라간 부분이 있다. 상매각이 안 되니까. 근데 생각하면은 가뜩이나 자본도 없는데 작살나니까 매각이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캠코에서 안 해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요 부담을 어디서 떠안게 돼 있다? 1금융권 조성한 데서. 그러니까 뭐 85조를 조성하든 100조를 조성하든 요거 다 터지는 것들 감당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왜 보증 서지 말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라이트하우스라는 사채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딱밤님이 돈 빌리려고 그래요. 근데 보증인 데리고 와. 그러니까 보증인은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괜찮다님이 보증인이 됐어요. 그래서 괜찮다님 보증 서가지고 내가 3천만 원을 빌려줘. 그러면 3천만 원 보증 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 딱밤님이 3천만 원 가지고 안 갚더라도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다. 이자가 붙어가지고 한 1억 됐을 때 넘어간다. 그러니까 3천만 원 생각했다가 1억 뒤집었으니까 보증 서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이자 부담률을 튀면은 괜찮다님이 다 이 이율로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증 서지 말라고 그러죠. 즉 지금 규모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부동산 PF가 지금 규모가 뭐 135조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화라는 건 승수가 있다. 그런 것들 고려하면은 몇백조 규모가 된다. 그럼 그 몇백조 규모가 되는 것들을 영향을 펀드에서 어느 정도 흡수해주고 그거를 뭐 다 저기서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터질 것들은 터질 테고 결국엔. 근데 문제는 1금융권도 피해를 입게 되죠. 그러면 가뜩이나 대손 충당금 늘려야 되죠? 근데 가계부채 억제해야 되죠? 그러면은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1금융권에서 대출을 줄이고 예금을 늘려서 자금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그죠? 저축은행이 이번에 손실 엄청 났어요? 대손 충당금 많이 내느라고 그래요? 그럼 대출을 줄이고 예금을 늘린다. 그럼 예금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금리 인상. 미치지 않고서야 상생금융한다고 예금금리를 내릴 거라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하긴 힘든데 이번 정부는 실제 그거를 했죠. 근데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시중금리는 버틸 수가 있다. 왜? 이미 1%포인트 하락한 영향을 시중에 줬기 때문에.
그럼 그 1%포인트 떨어질 때까지는 시중에서 버텨도 된다는 소리예요. 오히려 올려도 된다는 소리고. 대출 줄이기 위해서는요? 금리 인상. 그러니까 지금 시중 채권금리가 떨어지고 자금 조달 비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예금금리 인상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갈 거고, 두 번째로 자금 조달 비용이 떨어진다고 채권금리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주담대 금리가 올라간대요. 이 은행에서 가상금리 붙여서. 가상금리 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가계부채 억제하기 때문이죠. 근데 금리 인상 못하게 막으면 어떻게 해요? 총량 규제 들어가는 거죠. 올해 은행권에서 1, 2%만 대출 늘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벌써 1분기에 늘어난 것만 보더라도 장난 아니다. 그러면은 총량 규제를 했을 때 금리 인상을 못하게 막으면은 대출 중단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2021년 8월부터 대출 총량 규제를 토대로 대출을 안 내렸죠. 여기에다가 7월에 DSR 1단계 시행됐죠. 8월에 금리 인상 시작됐죠. 10월에 금리 한 번 더 올렸죠. 21년 8월부터 거래는 개작 달랐죠. 올라가고 있던 것마저도 끌어내렸죠. 이게 벌어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로도 부족하다. 그럼 그 다음에 뭐 들어가는 거예요? 대출 회수가 들어가겠죠. 근데 2012년에 대출 회수 들어갈 때 어떻게 했느냐. LTV 한도만큼 회수했었죠. 10억짜리 집이 8억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LTV 50%라면 5억 빌려줬던 거 갱신하면서 4억으로 줄여서 빌려줬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는 LTV가 아니라 DSR이 시행됐으니까 DSR 중심으로 가야 되죠. 한국은행에서도 계속 이야기한 게 DSR에 맞춰서 해야 된다. DSR에 차츰 맞아가도록 신규 대출 위주로. 근데 문제는 5년 고정 후 변동이죠. 우리나라는 정책대출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채권 한도가 짧아서. 그러면은 5년 고정 후 변동이면은 2024년에 지금 변동되는 사람들은 19년 때 받은 사람들이에요. 기준금리 1.75에서 3.5. 시중금리는 2.5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높아졌죠? 19년에는 1.75였지만 20년은 0.5였어요.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두세 차례 정도 낮출 수밖에 없죠. 많이 낮춘다고 하더라도 2.5는 될 것이다, 적어도. 이 사람들이 회수되는 돈이 얼마겠냐. 21년도, 26년이에요. 많이 낮춰서 2%까지 낮췄다고 하더라도요. 이때 최저금리 얼마였어요? 1.0. 여기서 회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뜩이나 DSR 초과해서 빌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대출 중단, 대출 회수를 조심해야 될 때다. 적어도 대출 회수가 올해 내에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대출 중단은 올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은행권에서 대출 총량을 발표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한 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시중금리를 지금 건들고 있는 거, 가상금리를 건들고 있는 거, 정부가 말한 거에 반해서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올해 이 추세로 하게 되면요. 하반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2분기 중에 대출 중단 사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 그러니까 1금융권이 내가 맡긴 돈이 위험해지진 않을 건데 1금융권에서 대출 위험은 오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답이 어느 정도 보이실 거다.